커피는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작용도 있어서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모두에게 커피가 좋은 건 아니겠죠? 자, 카페인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분들은 자제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의 갱년기 여성들은 더욱더 커피를 주의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신 때문인데요. 자, 부신은 신장, 그러니까 콩팥 위에 붙어 있는 작은 기관인데요.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폐경이 되고 나면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되잖아요. 자, 폐경 이후에는 이 난소 대신에 부신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냅니다. 부신이 튼튼해서 여성 호르몬을 잘 만들어내는 여자분들은 갱년기 증상을 거의 겪지 않거나 아주 가볍게 겪는데요. 하지만 부신이 약해서 난소 대신에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여성들은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겪겠죠. 부신이 약해져서 호르몬 분비를 제대로 못하는 상태를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부신피로 증후군이 있는 여성분들은 갱년기 증상도 심하게 겪습니다. 부신은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라고 했죠.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분비를 하는데요.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죠. 자, 우리 몸을 스트레스에 대응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요. 빨리 서둘러야 해요. 자, 이것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체온이 올라가고 기분도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피곤함 같은 것도 있고 빨리빨리 긴장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우리 몸을 이런 긴장 상태로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바로 코티졸입니다. 코티졸은 꼭 필요한 호르몬이긴 한데요. 문제는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과잉 분비가 되면 나중에 부신이 지쳐버리게 되는데요. 지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중에는 코티졸을 제때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버려요. 당연히 다른 호르몬들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게 되겠죠. 자, 이 상태를 바로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커피 드시면 어때요?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나죠. 마치 홍삼을 먹은 것처럼요. 커피의 카페인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카페인은 사람을 이렇게 기운을 내게 하는 방법이 홍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홍삼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사포닌 자체가 사람을 기운나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카페인은 그 자체가 기운을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신을 자극해서 코티졸을 만들어내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코티졸이 분비되니까 순간적으로 기운이 바짝 나고 머리가 맑아지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커피를 너무 자주 마셔서 부신을 계속 쥐어짜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부신이 지쳐버립니다. 이 부신피로 증후군이 생긴다고요. 아침에 커피 한 잔 하시고 정신이 말똥말똥 하다가 점심 먹고 나면 갑자기 피곤해져서 커피 한 잔 꼭 마셔야 하는 분들 있죠? 이게 바로 카페인으로 부신을 쥐어짜서 혹사시키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갱년기의 부신피로 증후군으로 생기는 증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부신이 피곤해지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이에요. 특히 코티졸 수치가 높아져야 할 아침이나 오후 서너 시쯤에 피로감이 몰려왔다가 또 밤이 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자, 두 번째, 피곤하다 보니까 기운을 내기 위해서 커피가 더욱 땡기죠. 특히 당분까지 많이 들어있는 믹스 커피에 중독되다시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세 번째, 커피가 땡기는 분도 계시지만 피곤할수록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달달한 과자, 빵이 땡기거나 맵고 짠 음식이 땡기는 것도 증상 중 하나예요. 자, 네 번째, 피곤하지만 잠은 또 들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어렵게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깨기도 하죠. 자, 다섯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에도 화나 짜증이 버럭 나다가 또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합니다.
우울해지다 보니 성욕도 떨어져서 부부관계도 싫어져요. 자, 6번째, 머리가 늘 멍하니 맑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기억력도 떨어져서 자꾸 깜빡깜빡 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예전에 비해서 더 먹는 것도 아닌데 살이 엄청 쉽게 찌고요. 또 잘 빠지지도 않아요. 특히 뱃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7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부신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부신피로 증후군은 병원에 가셔서 혈액검사로 이 코티졸 수치를 측정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부신피로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갑상선 문제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함께 검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갱년기 여성에게 부신피로 증후군이 있으면 갱년기 증상을 훨씬 심하게 겪을 수 있어요.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데도 갱년기 증상에 호전이 없다면 부신피로 증후군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부신피로 증후군이 있다면 당분간 커피를 끊거나 디카페인으로 즐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부신피로 증후군으로 보이는 갱년기 환자분들에게 커피를 끊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요, 많이 보이시는 반응이 보통 이거예요. 저 커피를 수십 년간 하루에 몇 잔씩 마셨는데 아무런 부작용도 없었는데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젊어서 부신이 건강할 때는 괜찮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부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이미 지쳐있는 부신을 커피를 마셔가면서 더 쥐어짜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부신이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는 커피 대신 다른 차를 즐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갱년기 여성이 커피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갱년기 여성이 부신피로 증후군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준비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